네, 대학기초 수학 튜터 박희상입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기말고사 대비하여서 제가 자료 공유 게시판에 올려드린 9차시부터 15차시까지의 연습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시험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는 문제들을 골라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9차시 1차 함수와 2차 함수 파트의 3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그 역함수에 대하여 이 함수와 역함수가 같을 때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분면에서 지금 보니까 1차 함수네요. 그러면은 x 음수인 부분, 이 부분에서는 3x, y가 3x 플러스 4이니까 y절편이 4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4인, 여기서 4로 두고요.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4인 함수가 음수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양수 부분에서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y제편이 4로 여기서 점이 연결이 됩니다. 두 함수가 4에서 y제편 4에서 연결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x절편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양수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fx이고요.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fx와 이 역함수가 같아지는 모든 실근의 합인데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좀 정의에 따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x가 거기에 대해서 역함수를 각각 구해주고 그 역함수와 실제 fx, y 함수가 같아지는 것을 실제로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가 3x 플러스 4였습니다. x가 음수일 때. 그러면 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 y의 자리를 바꿔서 다시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3y 플러스 4,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1의 이런 형태로 다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x에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이때 원래 함수가 y는 3x 플러스 4고 역함수가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것이 만나는 x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3x 플러스 4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에 대해서 x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면요. 좌항, 우항을 정리를 해주면 좌항은 3분의 10x고 우항은 3분의 4 마이너스 4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이 부분이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한 x가 음수일 때
풀었는데 범위도 딱 맞죠. 그러면 이제 x가 양수일 때 같은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 플러스 4. 꼭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주면 y는 2 바로 x-4. 그래서 2x-8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좀 너무 간략하게 풀어버렸는데요. 이 중간에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 x는 2분의 1 y 플러스 4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를 풀었을 때 이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역함수. 그래서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아지는 지점의 실근을 구하는 것이니까 2분의 1x 플러스 4와 2x 마이너스 8의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지면요. 2분의 3x가 12가 되고요. x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x가 양수일 때 구한 값이니까 이 값도 범위 안에 듬으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실근의 합을 구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8에서 답은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이때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지금 딱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까지 해서 이것이 완전 제곱식 형식이죠. 2차 함수의 어떤 최소값, 최저값을 구하는 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모양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실제로 풀어보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a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고요. 이 함수를 한번 어떤 모양일지 그려볼게요. 실제로 a는 모르는 실수예요. 그래서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a가 1보다 클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 모양이 어떠할지 고민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된다면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y는 1인 이 점들을 어떤 식으로 지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위로 이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될 거고요. 왜냐면은 양수 이게 x제곱의 완전 제곱식 형식으로 양수의 2차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x에 대한 범위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하면은 2차 제곱 지금 2차 제곱식으로 나타낸 이 부분을 봤을 때 a가 그 포물선의 중심 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축이 a인 x는 a인 이런 형식의 이런 포물선을 보여지게 되겠죠. fx는.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떤 값이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1일,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는 f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중심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중심축을 가지고 있고 위로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y는 1인 이 선에 닿는 포물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노란색 범위에서 최소값은 바로 바로 나오죠. 1이 되겠죠. 이 지점. 그렇다면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있다면 똑같이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또 같은 방법으로 이 노란색 박스 안에서 최소값, 이 포물선의 최소값은 바로 1을 대입했겠죠. 이 포물선에서 1을 대입한 이 값,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fx 이 함수에 1을 대입한 값.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이 후보가 될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1 넣고 a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를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1보다 작을 때고요.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1로 결정이 됐고 a가 1보다 클 때는 1을 대입하는 거죠.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2a에 1 대입하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10차 시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y가 세 부등식 x는 1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고 x 플러스 y는 3보다 작은 이 세 가지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 1차식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 부등식의 영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는 1보다 큰 범위가 되겠고요. 이쪽 범위가 되겠죠. 다음에 y는 0보다 큰, 그러면 여기서 이쪽 범위로 이제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y가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x 플러스 y는 3보다 작은데 이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보다 작은 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함수로 그려보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죠. 좀 더 비율에 맞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네, 이 함수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딱 이 삼각형이 이 연립 부등식 3개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은 지금 3,0이 되겠고요. 여기는 1,0, 이 위치는 x가 1이고요.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은 2가 되겠습니다. 1,2. 이 삼각형, 이 부등식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부등식의 영역입니다. 이때 x-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x-y의 값을 k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이것은 y에 대한 1차 함수로 보여질 수 있겠죠. x-k. 그러면 이것은 y절편이 마이너스 k이고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k 값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 1차 함수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갈지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울기가 1이고 k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무수한 우리가 1차 함수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k의 최대가 이 범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이 범위 안에 드는 1차 함수 중에 마이너스 k의 결국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1차 함수가 만약에 가장 위에 있는 1차 함수가 바로 이 1,2를 지나가는 이 함수가 될 거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직선이 3,0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함수는 1,2가 지나가고 y는 x-k꼴로 나타내므로 2는 1-k이고 k는 이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3,0이 대입되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y에 0을 넣고 x에 3을 넣고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k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밑에 있는 1차 함수일 때 k가 최대, 가장 위에 있는 1차 함수일 때 k가 마이너스 1로 최소가 되겠습니다. 네, 11차 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를 잘 아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삼각형이 지워져 있고요. AB의 길이가 13, 그리고 BC의 길이가 5가 주어져 있고 C가 90도로 주어진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인 A와 코사인 B의 합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인 A의 정의는 이제 빗변인 AB 분의 사인 A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반대 A와 B의 위치를 잘 보시고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를 잘 생각하셔서 이 분잡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A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인 BC 마주보고 있는 각인 BC를 넣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사인 A는 AB가 13이고 BC가 5고 바로 구해지죠. 코사인 B는 정의대로 AB분의 바로 BC가 되겠죠. B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코사인은 이 부분. 그래서 붙어있는 변인 BC가 분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분의 5. 그래서 합이 13분의 10이 되겠죠.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로 시작되는 이 정의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삼각함수 관련돼서 많은 식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꼭 숙지 바랍니다. 지금 다음 문제는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5. 근데 이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 a를 이제 줬을 때 sin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sin a. 이 삼각형을 우리가 보이시죠? 1차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사인의 정의를 이용해서 사인 a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a, 이 부분을 b라고 할게요. 사인 a의 정의에 따라서 이 값은 이제 ab의 길이 분의
A분의 A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각각 구할 줄 알면 됩니다. 먼저 y좌표는 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0,5가 됩니다. B만 구하면 됩니다. x좌편. 그래서 y에 0을 대입하셔서 구하면은 B는 5루트 3,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네요. 지금 A, B의 길이도 지금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하셔서 A, B의 길이는 루트 나머지 A5와 B5의 값 A5의 값은 5의 제곱 플러스 B5 5루트 3의 제곱 얘는 25 플러스 75가 돼서 AB는 루트 100이니까 10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A5인 5 대입하면은 sin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은 12차 시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1일 때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세타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러면은 이때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해야 될지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덧셈 정리 등 여러 가지 식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강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덧셈 정리 활용 중에서 삼각함수의 합성을 활용한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숙지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식에서 이 식을 유추하려면은 세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세타가 어떤 값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삼각함수의 합성을 통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를 사인으로만 나타내는 서 세타를 구하는 식으로 한번 식을 변형해서 세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합성 식을 한번 보여드리면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알파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A, B를 통해서 어떻게 코사인 알파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혹은 사인 알파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를 해서 A, B를 알게 되면은 여기에 대입을 하고 그를 통해서 알파를 구해서 이런 식 여기에 대입을 해서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 K라는 상수가 구성해져 있다면 알파 알고요. A, B 알기 때문에 세타도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이 활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A가 루트 3, B가 1이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B 1의 제곱 넣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알파가 뭔지 구하려면은 사인 알파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해서 루트 4분의 1 해서 2분의 1인 알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 되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알파는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정리를 하면 2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로 정리가 되고 이것이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파이, 2파이 주기 함수에서 우리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때 이 값을 이 사인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지금 이 값을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가 될 수 있고요. 또 6분의 5파이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함수를 이용한다면은 2분의 1 값을 갖는 이 값과 이 값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으면 편하고요. 어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 식이 대칭이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인 거는 모두 외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정도는 꼭 외우고 삼각비 단순한 삼각비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이 함수가 2분의 파이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6분의 5파이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 크게 됐을 때는 이 파이보다 세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넘어가죠. 지금 세타가 2분의 1 파이부터 파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구해보면은 세타가 가질 수 있는 후보가 0과 6분의 4 파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세타는 3분의 2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의 값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세타, 코사인 3분의 4 세타, 3분의 4 파이가 되고요. 이제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파이는 보통 외우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봐서 대칭을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3분의 2 파이가 이 점이 2분의 파이고 3분의 2 파이가 이 사이죠. 그러면은 대칭을 이용하게 되면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또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3분의 1 파이 값이 지금 이때 3분의 1 파이가 2분의 1이 되고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음양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때 3분의 2 파이, 코사인 3분의 2 파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4 파이도 마찬가지로 파이보다 3분의 1만큼 더 나간 값인데 이 지점이 됐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이 지점이 파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또 대칭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칭을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4파이 값도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 값의 대칭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약분이 돼서 2분의 1만 남게 됩니다. 네, 이번 문제는 13차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 위에 두 점이 있고요. A는 A, 3, B, B는 C, 9, D가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이 만족합니다. A, B의 길이는 12,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일치한다 라는 건데요. 이때 A, B의 ZX 평면 유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길이는 10이고요. 이걸 공식 그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대입을 하면 A-C의 제곱 플러스 3-9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2는 A-C의 제곱 6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 풀면은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은 12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서 144 마이너스 36이 돼서 108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두 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AB의 ZX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 일단은 AB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조건은 사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조건만으로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는 이 방법으로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점의 ZX 평면으로의 정사형인 점을 A-라고 하고 B점의 ZX 평면의 정사형을 한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의 좌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ZX 평면이라 하면은 사실 Y가 0인 지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투영을 했을 때 Y가 0인 점이고 XY는 그대로 X와 Z는 그대로 가는 점이 정사형인 된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A-는 사실 A, 0, B가 되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B도 C, 0, B-도 C, 0,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A-와 B-의 길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은 루트 A-C의 제곱 플러스 B- 여기가 D가 됩니다. B-D의 제곱이 됐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조건 가에서 구한 식에서 구할 수가 있었던 식이죠. 그래서 루트 108이 되고 정리돼서 루트 6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래 두 점의 길이를 알고 있었고 정사형이 된 A-와 B-의 좌표를 구해서 조건 가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와 B, C 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3,0, 0, B는 0,3,0, C는 0,0,3이 됩니다. 선분 BC를 2분의 1로 내분하는 점 P가 있고요.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Q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Q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P-Q'라고 할 때 삼각형 OP-Q'의 넓이는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P의 좌표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지금 P의 X좌표는 0인 것을 알 수 있죠. B, C 모두 0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의 Y좌표는 3, C의 Y좌표는 0이에요. 그래서 이 Y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기 때문에 B의 Y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Z좌표 B는 0, C가 3이거든요. 그래서 B와 C의 그 Z축상의 정사형 길이의 2대1, 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P의 Z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P의 Y좌표가 C에 더 가깝기 때문에 3, 0, 3에서 0까지 BC가 있고 C에 더 가까운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P의 Y좌표는 1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A와 C 사이에 1대2로 내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와 C를 X축에 정사형을 했을 때 A의 X좌표는 3, C의 X좌표는 0이기 때문에 이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인 Q의 X좌표는 A에 더 가깝기 때문에 2가 되겠습니다. Y좌표는 A도 0, C도 0이기 때문에 Q도 0이 될 것이고요. Z좌표는 A는 0, C는 3이고 Q가 A에 더 가까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Z좌표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Q와 P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기 때문에 이것의 정사형을 다시 좌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 P는 이 좌표 P 0,1,2에서 Z가 0인 평면으로 갔기 때문에 0,1,0이 되겠습니다. Q 다시도 마찬가지로 Z가 0인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OPQ의 넓이, OP-Q의 넓이는 0,1,0이고 Q가 2,0,0이기 때문에 이 O와 P 사이의 거리는 1, Q와 O 사이의 거리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O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4차시 연습 문제입니다.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벡터 OP가 있고 1,-1,1이고요. 이를 XY, YZ, ZY 평면에 정사형시켜서 얻은 벡터를 각각 OA, OB, OC라고 할 때 OP를 OA, OB, OC의 합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이 앞에 있는 AP, 실수 ABC를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OA, OB, OC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A는 XY 평면의 정사형입니다. 따라서 Z의 값이 0이 되겠죠. 때문에 OA 값은 OP 벡터에서 Z에 0을 대입한 1,-1,0이 되겠습니다. OB는 YZ 평면의 정사형입니다. 때문에 X가 0이 되겠고요. 그래서 OB는 0,-1
1이 되겠습니다. OC는 ZX의 정사형이고 시킨 벡터이고 때문에 Y가 0이 되겠죠. 그래서 OC는 OP 벡터의 Y의 0을 대입한 1, 0,1이 되겠습니다. 그럼 OP인 1,-1은 A의 OA, B의 OB 벡터, C의 OC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A 곱하기 1,-1, 0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B의 0,-1,1 플러스 C의 1,0,1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벡터의 합을 다 이용해보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B 플러스 C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A 플러스 C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B 플러스 C는 1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A 플러스 B는 1이라고 변형을 해주면 A 플러스 C는 1, A 플러스 B는 1, B 플러스 C는 1이 되고요. 이를 다 합쳐보면 2A 플러스 2B 플러스 2C가 3이 되고요. 이를 2로 나누면 양변을 A 플러스 C, B 플러스 C는 2분의 3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O 위의 한 점에 A, B가 10이고 BP가 8인 내적을 구하는 8일 때 내적 AB, AP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원을 실제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고 지름이 AB고 이 길이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 위에 한 점 P가 있고 이때 BP의 길이가 8이고 이 되겠습니다. 원 안에 한 변이 지름이고 그 지름에 마주보고 있는 점이 원 위를 지나고 있을 때 이 지름과 이 원을 지나가는 점이 이루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인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영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10이고 한 변이 8일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삼각비를 이용하셔도 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AP의 길이는 루트 10제곱 8의 제곱이니까 100 플러스 64.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겠죠? 네.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면은 AP는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00 마이너스 64 루트 36이 되어서 AP 길이는 6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적 AP 값은 AB의 길이 곱하기 AP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세타는 AP와 AB 사이 각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B의 길이는 10, AP의 길이는 6, 코사인 세타만 알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가장 이제 코사인 세타, 이 세타를 연결하는 이 두 변 AB분의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AB분의 P A가 되겠죠. AP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얘를 대보면 10 곱하기 6 곱하기 10분의 6 10이 약분돼서 36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15차 시에서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이
두 평면의 방정식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서로 수직일 때 실수 K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평면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평면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법선 벡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두 평면의 어떤 위치적인 관계를 법선 벡터의 법선 벡터로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선 벡터, 지금 두 평면이 수직이기 때문에 법선 벡터도 서로 수직일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가 각각 뭐 A, B라고 할 때 A, B가 수직이라는 것은 A, B의 내적이 0이라는 것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H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1, 2, 3이 되겠고요.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H2라고 했을 때 이것은 3, K, 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1과 H2의 내적을 보면 1, 2, 3, 3, Z, K, Z. 지금 Z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1이 되겠죠? K, 1. 그래서 이것이 이제 0이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2K 플러스 3은 0이다. 2K는 마이너스 6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면 간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법선 벡터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고요. 이로써 값을 구하는 것까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